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의 원로죠. 그런데 정말로 이재명 전 대표가 싫은가 봅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틈만 나면 이재명 전 대표를 저격해왔는데 오늘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을 저격했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세와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을 또 비꼬았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금투세와 관련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곧바로 이재명을 두들겨 팼습니다. 유 전 총장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부과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이 왜 입장이 달라졌다, 금투세와 관련해서 왜 입장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아니까 워낙 또 좋아하는 모양이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비꼬은 것이죠. 이재명은 지난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알고 보니 이재명은 그때 당시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줬는데 유 전 사무총장이 그 부분을 꼬집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특히 방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회 국방위에 들어갔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죠. 하여튼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다른 의원들보다 별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할 만한 친구들이 안 보인다, 코인하는 놈은 있어도 라면서 아주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김남국은 또 의문의 한 방을 두드려 맞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유 전 총장은 그러면서 비꼬듯이 주식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좀 잘 아니까 그런 견해를 좀 가졌던 게 아닌가, 소위 말해서 자기 딴의 선진적인 견해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많이 비꼬은 것이죠. 아마 김현정 앵커는 이재명이 금투세 완화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유 전 사무총장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답변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유 전 총장은 오히려 이재명에게 대한 날선 반응을 보였으니 김현정 앵커가 좀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그것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하면서 코 꼬집어서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그랬지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여전히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해왔다는 식으로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국회의장 경선에도 개입해서 정하려고 그러고 또 최고위원 선거에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순위를 정하려고 하느냐, 역대 그런 사람은 없었다. 다 자기하고 한 편인데 왜 자기하고 같은 편을 자꾸 오그러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장도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리고 최고위원도 자기 마음대로 줄을 세우기를 통해서 내세우고 싶은 사람을 내세우려고 한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전당대회를 하면 당시 세력이 좀 모자라던 이기택 전 총재에게 세력을 보태줘가면서까지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던 그런 정치를 봐왔던 유인태 전 총장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의 정치는 말 그대로 쫌팽이 정치일 테니까 비판을 아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앵커가 서둘러서 이야기를 접으려고 하죠. 유 전 총장은 이재명이 자꾸 당을 오그러뜨리고 한다는 말을 거듭 계속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얘기하면서 우원식이나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네 사람 모두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알아서 의원들이 판단하도록 내버려뒀으면 될 것을 꼭 자기가 끼어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유 전 총장은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출마를 못했던 사람들 얼마나 서운했겠느냐,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서운해도 서운하다는 표정도 못 짓는 세상이 와버렸다, 이런 얘기로 이재명의 독재 정당화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경선에 대해서도 알아서 힘껏 뛸 수 있게 자유경쟁의 원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뭘 자꾸 그렇게 개입을 하느냐, 그게 외연 확장의 길은 아니지 않느냐, 거듭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 1등을 할까 이렇게 이제 앵커가 말을 돌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고위원 당선만 되면 마이크 먼저 잡느냐 나중에 잡느냐 또 뭐 자리가 원내대표 옆이냐 그 옆이냐 뭐 그런 순서 그 차이인데 그게 누가 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여기 앉아나 거기 앉아나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이 자기 유튜브 방송에 김민석을 불러서 왜 그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김민석이 갑자기 4등에서 1등으로 올라서는 그런 민주당의 지금 대의원 책임당원 권리당원 구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무리 봐도 웃기는 전당대회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판에서 한 30년 넘게 전당대회를 쭉 지켜봐왔습니다만 이번 민주당 같은 전당대회는 처음 봅니다. 당을 그렇게 또 최고위원들을 그렇게 줄을 세워서 순위까지 자기가 결정한다면 그게 과연 중도층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뭐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으니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보기가 눈에 많이 거슬리죠. 윤태 전 총장은 또 이재명이 정봉주 전 의원의 수석 최고위원을 저지하는 것을 놓고 정봉주가 버거웠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방송에서 이재명은 정봉주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윤태 전 총장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윤태 전 총장은 정봉주는 원래 좀 버거웠을 것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봉주는 한때 낙곰수로 꽤 날렸죠. 그리고 노사모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노사모로 활동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는 미권서 그러니까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이래서 미권서라고 그때 불렸습니다. 미권선이 어쩌냐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제일 큰 팬덤을 거느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배지도 이재명보다는 훨씬 먼저 달았죠. 17대 국회에서 배지를 달았으니까 그때는 이재명이 어떤 상태였나 하면 어떻게 하면 중앙정치에 한번 발을 들여 넣어볼까 이런 국리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정봉주는 벌써 배지를 달고 있을 때였으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정봉주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에도 정봉주는 원에 배지도 달지 않고 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시작하자마자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갔죠. 그런 것을 보고 아마 이재명이 갑자기 견제 심리가 발동했을지도 모르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윤태 전 총장은 정봉주가 공주교도소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봉주는 17대 대선에서 BBK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그때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주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대표 후보고 최고위원 후보고 전부 공주교도소에 아련을 갔어야 될 정도로 막강했던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던 친구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태 전 총장에 따르면 그때 정봉주를 알현하고 나면 정청래와 안민석 이런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했던 세월이 있었을 정도로 이재명은 정봉주를 버거워하고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봉주는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닥쳐왔을 때 얼마든지 자기 정치를 하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럴 부담이 없고 그럴 위험이 없는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앉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윤태 전 총장은 또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 사저를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마포구 등이 공동으로 매입해서 문화유산 지정이니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인들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것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했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상도동 자택 역시 마찬가지인데 YS 역시 가택연금을 당하고 했는데 YS의 상도동 자택은 지금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나 정부 혹은 마포구가 매입해서 문화재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럴 때 이쪽에서 반대했잖아. 그런 게 다 명분을 잃게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역시 유인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